반갑습니다.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팜 주주님들 이 S팜 같은 경우 이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금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 줬습니다. 2세대 치료약이 현재 특허 만료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CDMO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S팜이 더욱 집중되지 않을까,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더욱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올해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인지, 또 실적 발표,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특허가 있는데요. 이 유럽 같은 경우 이제 10년이라는 특허를 갖고 미국은 이제 20년이라는 특허 시간을 갖습니다. 이제 2세대 항체 치료제의 대명사인 이 에브비 휴미라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에브비 같은 휴미라 같은 경우 2022년에 출시가 됐고 2021년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만큼 이 에브비의 전체 매출 이 40%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귀한 제품이고 이 에브비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 특허가 유럽에 이제 18년도에 끝났고 미국 같은 경우 2023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시밀러 제품들이 대량 투입이 된 겁니다. 이 시밀러 제품은 이제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시밀러 제품들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40%까지 떨어졌고 이 무엇보다 휴미라의 미국 매출 비중이 88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23년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빅파마 기업들은 이 항체 치료의 매출 지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뭐 각종 소송과 이 제형 변경 등을 통해서 이 특허, 이 바이오 의약품 특허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 특허 만료로 인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들, 이 빅파마 기업들 매출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 이 특허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23년과 26년, 27년 이때 시기가 좀 많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특허 만료로 인한 제약사들의 추정 손실이 202억 달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36억 달러 이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2세대 항체 치료제들은 대부분 출시가 2000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허 만료 시간도 이제 2023년, 2025년 이 시기쯤 이제 대량의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밀러 제품들이 대량 투입을 하고 있고 이 오리지널 제품 왜 점유율이 빠지냐? 왜 바이오 시밀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 오리지널 약들이 이 자리를 메꿨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약값이 너무 비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시밀러 제품, 이 약 가격이 더 낮지 않습니까?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몸도 아픈데, 이 약도 좀 가성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빅파마 기업들이 이 매출, 우리가 매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바로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 많이 혈안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뭐 바이오텍 기술 도입이나 뭐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 M&A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미국의 이 IRA 인플레이션 간출법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이 최초로 제약사와 약가 형상을 좀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약 가격이 25%에서 60%까지 인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빅파마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, 우리 어떡하지?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? 신약 개발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.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무엇보다 이 특허 시간도 10년에서 현재 8년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. 유럽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이 빅파마 특허 만료 제품이 대량으로 쏟아진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매출과 이익에는 큰 타격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CGT, ADC
이 CGT 같은 경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 이 ADC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M&A나 라이선스 아웃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부분에서 더 가치가 상승하느냐? 바로 임상과 신약 개발의 증가로 인해서 이 CDMO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 공장 같은 경우 고정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공장을 미리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장기적으로 좀 더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CDMO 기업들, 빅파마들이 이 CDMO 기업들에게 이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CDMO 특성상 이미 GMP 인증을 받고 검사 결과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빅파마 기업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SP팜이 있습니다. 이미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고 특허가 등록이 돼서 이제 같이 개발을 했어요. ST팜하고. ST팜하고 같이 개발했는데 이 제품을 상용화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미 인증, GMP 인증 다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. 너희 신약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게. 아니면 뭐 B라는 기업한테 맡길게. 이런 부분을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GMP 인증을 다시 획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인증을 받고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CDMO 기업들이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.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ST팜 같은 경우 올해 제2공장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 ST팜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이 금일 ST팜에 대해서 좀 이슈가 하나 떴는데요. 이 ST팜의 고객사 중 이 제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제론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데 최종 허가가 바로 6월에 갈파름 난다. 6월 달에 이슈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론 우리가 좀 집중 있게 보셔야 된다. 이 탐상이 승인이 될지 이 FDA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ST팜이 이 이멘탈 스타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ST팜 기회가 된다. 또 무엇보다 제가 저번 영상에는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 있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지난해 하반기 착공한 이 공장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할 예정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. 또 무엇보다 이 RNA 치료제 이 올리고 같은 경우 이제 신약 개발에 굉장히 혈안을 두고 있다 했잖아요. 그래서 바이오 이 빅파마 기업들이 이 올리고 부분에 있어서 이 RNA 부분에 있어서 이 SP팜의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RNA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RNA 기반 치료제인 이 파이프라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렉비오를 필두로 2024년부터 이 만성질환 이 RNA 신약 상업화가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받을 수 있고 이 시장 전망도 봤을 때 21년부터 30년까지 17.6% 연간 성장률이 17.6%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RNA 같은 경우 서서히 개화가 되고 있고 2025년부터 신약 개발에 혈안을 두고 있는 빅파마들에게 좀 크게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RNA, 이 올리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 3대 기업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ST팜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ST팜 같은 경우 아직 이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제 이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매출과 그리고 이 올리고 생산량이 서서히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공급량은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공급량은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신약 개발과 앞으로 이 신약 개발을 바탕으로 이 의약품도 우리가 출시를 하잖아요.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리고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수요량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. 하지만 이 공급량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팜의 수요, 이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가 차트상을 함께 보신다면 에스판 같은 경우 오늘 이 과거의 저항 라인에서 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
이 저항을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최근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가 있냐? 바로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 생물보험법 수혜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.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퍼지면서 이 기대감이 대부분 다 반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실적 발표일이 5월 13일인데 이 에스팜의 예상 컨센을 한번 보신다면 자, 바로 보여드릴게요. 왜 안 되지? 보신다면 이 매출폭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작용이 될 것 같고 현재 좀 저항을 시게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. 이 구간까지는 좀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. 왜냐? 주가가 이 기대감으로 오늘 좀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여기서 이 과거의 지지라인,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죠. 이 저항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밑으로 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좀 주가가 형성되는 이런 좀 과정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아직 이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고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오늘 이 좀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서서히 눌렸다가 좀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6월 달에 나올 이 제논의 혈액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일 5월 13일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이 그리고 이 CD모까지 이 굉장히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만 이 잘만 이 삐끗하기만 하면 이 FDA 승인 좀 안 될 것 같다. 매출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.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 실망 매물도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에스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